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지혜를 담은 논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어는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탐구한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철학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어의 핵심 가르침을 하나씩 따라가며 삶과 인간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자의 생각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풀어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는 동안 잠시 멈추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기편 액수의 엘피안. 이제 논어의 첫 번째 편, 하기편입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반복할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함께 나누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더불어 배우고 성장할 때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하기편은 배움의 즐거움, 인간관계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전해줍니다. 공자는 삶의 출발점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위정편 WY 정피안. 위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지 정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은 삶을 다스리는 지혜로도 이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으로 이끌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를 억누르기보다 덕으로 감싸 안을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이 없었다. 그리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공자의 삶을 단계별로 정리한 이 말은 삶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역시 각 시기마다 배움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위정편은 삶은 덕으로 이끌어야 하고 나이와 경험은 배움의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합니다. 공자의 지혜는 정치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자기 성찰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8일편 바이피안. 8일편은 예와 의리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뜻을 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이 구절은 예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바른 도리를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로서 사람을 다스리면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억압이 아니라 존중과 절제가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예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8일편의 가르침은 결국 예가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편은 인,
곧 사람다움과 덕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큰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편안히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로움을 얻는다. 이 구절은 인이 주는 안정감과 지혜가 주는 실용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삶의 바탕은 인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나중에 생각한다. 의로운 마음을 먼저 두어야 인간관계가 바르게 이어집니다. 이익을 앞서면 신뢰를 잃지만 의를 앞서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인편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근본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공예장편 2편에서는 공자가 제자들과 여러 인물들을 평가하며 인물됨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삼가고 행동은 민첩하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나가는 실천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추천할 때 그 허물을 감추고 그 장점을 드러낸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만 장점을 찾아 인정하는 것은 군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덕은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의 장점을 보아야 하며 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온갸편 용예피엔. 온갸편에서는 공자가 제자들을 평가하며 배움과 덕을 쌓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군자의 자세와 학문의 길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뜻을 두되 음식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군자는 삶을 검소하게 살며 마음을 학문과 덕에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보다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생각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실천과 결합할 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덕으로 친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친하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덕을 바탕으로 하지만 작은 마음은 이익으로만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옹야편은 군자의 삶은 검소함 속에서 덕을 키우고 배움과 생각을 함께하며 덕으로 인간관계를 지켜간다는 것을 전합니다. 수리편 애슈 알피안. 수리편은 공자가 스스로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배움과 덕을 쌓는 과정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하는 자이지 창작하는 자가 아니다. 옛것을 믿고 좋아할 뿐이다. 이 말은 겸손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 옛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밥은 거칠어도 싫어하지 않고 물은 얕아도 싫어하지 않는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음악과 예를 즐긴다. 검소한 삶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평상시에 태연하지만 소인은 늘 근심한다. 군자는 마음이 넓고 여유롭지만 소인은 작은 일에도 불안해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관계와 마음가짐의 차이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수리편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옛 가르침을 존중하며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삶을 보여줍니다. 태백편 타이보피안. 태백편은 효와 형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자는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근본이 효와 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 인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할 때 인간관계 전체가 바르게 이어집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근본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효와 예를 지키는 태도가 곧 삶의 도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덕을 넓히고 업을 말없이 이룬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덕을 쌓는 것이 군자의 모습입니다. 덕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백편은 삶의 뿌리는 효와 예에 있고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족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한편은 공자가 자신과 제자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도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야 깊어집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드물게 말하지만 반드시 올바르게 말한다.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신중함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배움과 덕을 쌓는 과정에서는 신중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도를 즐기고 소인은 이익을 즐긴다. 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익만을 쫓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덕을 쌓는 사람 곁에는 신뢰와 존중이 모입니다. 자한편은 겸손과 신중, 덕중심의 삶이 인간관계와 자기 성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향당편, 향당피안. 향당편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를 즐기고 이웃과 함께한다. 덕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때 깊어집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군자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할 때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작은 이익보다 큰 도리를 따른다. 이익보다 도덕과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 신뢰받는 존재입니다. 향당편은 덕과 원칙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지탱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선진편 셴진피엔. 선진편은 제자들의 태도와 인간관계, 삶의 자세를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신의로 친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친하다. 사람을 대할 때 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익이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형성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배움에 인색하지 않고 소인은 배움을 이익으로만 생각한다. 배움의 목적을 올바르게 두어야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행동한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는 핵심 태도입니다. 선진편 은덕, 배움, 겸손이 인간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안연편, 열옌윤편. 안연편은 공자가 제자 안연을 통해 배움과 덕,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근본을 생각하고 소인은 형식만 따른다. 덕과 마음을 중심으로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 배움과 관계 모두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쌓는 것이 덕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은 단단한 덕에서 나옵니다. 안연편은 덕, 배움, 인간관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로편은 제자 자로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만 생각한다. 삶과 관계에서 덕과 정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이익을 좇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의를 지킨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용기와 신중함을 겸비해야 한다. 무모함과 소심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로편은 덕과 용기, 신중함이 인간관계와 삶의 기반임을 알려줍니다. 헌문편, 역액시행은편. 헌문편은 공자가 인간관계와 학문, 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항상 배우고 소인은 배움을 멈춘다. 배움은 평생 이어가야 하며 이는 인간관계와 지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와 존중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공정하게 하고 남을 편견 없이 대한다. 인간관계에서 공정함과 배려는 덕과 신뢰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헌문편은 배움, 덕, 공정함이 삶과 관계의 근본임을 가르칩니다. 위령공편, 널웨이링공편. 여러분, 이제 15번째 편, 위령공편, 웨이링공피안입니다. 위령공편은 정치와 도덕, 인간관계의 조화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고 소인은 이익만 좇는다. 리더십은 덕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권력보다 인간관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으며 이를 실천하는 자가 참된 군자다. 배움과 행동은 함께 해야 합니다. 말만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과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 삶과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덕입니다. 위령공편 은덕, 배움, 인간관계의 조화가 삶의 중심임을 알려줍니다. 계시편, 지시편. 계시편은 탐욕과 권력, 인간관계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 없는 사람은 권력과 이익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익과 권력만을 좇으면 인간관계와 삶의 근본이 무너집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욕심을 경계하고 정의와 덕을 지킨다. 덕과 원칙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덕을 더하는 도구이며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배움과 덕이 함께할 때 사람은 성장하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계시편은 탐욕과 권력보다는 덕과 배움, 인간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양화편, 양후피안. 양화편은 재물과 욕심, 인간관계의 조화와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고 소인은 욕심만 따른다. 재물과 인간관계는 덕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타인을 존중한다.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과 덕은 재물보다 귀하며 관계보다 중요한 가치다. 재물과 욕심보다 인간관계와 배움, 덕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양화편은 삶에서 덕과 배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자편 WHP안. 미자편은 올바른 정치와 덕 있는 삶,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 있는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소인은 이익만 좇는다. 권력보다는 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사회를 바르게 합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배움과 성실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 군자다.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과 배움이 함께해야 삶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에게 공정하다. 공정함과 성실함이 인간관계의 신뢰와 존경을 만듭니다. 미자편은 덕, 배움, 공정함이 삶과 인간관계의 근본임을 가르칩니다. 자로편은 제자 자로의 행동과 배움, 인간관계를 통해 군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용기와 신중함을 겸비하며 정의를 지킨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와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한다. 겸손과 배려가 신뢰와 존중을 쌓는 핵심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배움과 행동이 함께할 때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로편은 용기, 겸손, 배움이 인간관계와 삶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양화편, 양후피안. 양화편은 재물과 욕심, 인간관계의 조화와 경계를 다룹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고 소인은 욕심만 따른다. 재물과 인간관계는 덕과 배움으로 조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존중한다.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움과 덕은 재물보다 귀하며 관계보다 중요한 가치다. 재물과 욕심보다 인간관계와 배움, 덕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양화편 은 삶에서 덕과 배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를 통해 공자가 전하고자 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지식보다 마음가짐, 말보다 행동,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